네, 안녕하세요.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입니다. 창조경제 관련해서 짧은 20분 만에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 그림으로 아마 저희들 한 5, 60년 전 늘 회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5, 60년 전에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여기 보시면 GDP가 약 한 700배 이상 증가를 했고 1인당 국민 총소득도 360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지금 현재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도 충분히 좋은 국가입니다. 또한 무역 1조 불 클럽에 2011년에 가입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데는 뭐니 해도 과학기술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공계 또는 과학기술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도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렇게 이룩한 데에는 과학기술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앞에 달리고 있는 국가들을 쫓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한민국의 맨 앞에서 뛰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 사실 잘 모르죠.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주 혁혁한 아마 성과를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는 나일론이라 또는 화학비료, 배추 등등 우리별 여기 보시면 CDMA 등등 특히 이제 우주 발사체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세계 재난 로봇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당당히 대한민국이 출품한 카이스트의 휴보가 1등을 한 이런 쾌거입니다. 사실 로봇 분야가 어떤 한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1등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회 전반에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있어야만이 1등하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잠재력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슬라이드와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확연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키스트와 베트남의 모스트 간 MOU 사이닝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50년 전에 아무것도 사실 발전할 수 없는 이러한 시절에 우리가 식량보다는 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키스트를 사실 원조받아서 지은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다른 동남아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는가를 알려고 해보니까 거기에 바로 키스트라는 것이 있었고 그 키스트를 자기네 나라 발전 모델로 세우겠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키스트와 같은 것을 똑같은 것을 세워달라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키스트와 모스트 간의 사이닝 세리머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창조경제를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들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 2016년도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률을 보면 OECD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낮고 더더욱이 청소년 내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국면입니다. 특히 여기 세 번째로 샤오미에서 나와서 발표를 해 주려고 나오셨지만 사실 중국의 추격은 무섭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본을 추격하겠다고 맹렬히 쫓아갔죠. 그렇지만 그 쫓아가는 뒤에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무섭게 지금 추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의 기술 격차가 보면 1년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좁혀질 겁니다. 그러면 앞에는 일본, 뒤에는 지금 중국이 오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더더욱이 잠재 성장률을 보면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성장 엔진이 없다는 이런 증거가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1인당 GDP의 그래프를 보면 저희들이 2000년 전에 12,000불까지 갔다가 IMF 위기로 7,000불로 떨어지고 또 한 번 2만 불로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17,000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최근 지금 보면 약 한 2만 8천 불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시점이 앞에 두 번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시기와 유사한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와 있고 여기에서 과연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는 저희들 노력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형국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어떠한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선 그러한 선진국들이 이미 우리와 비슷한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 모델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것이 창조경제의 저는 모델이라고 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벤처 중심으로 창업을 유지하는 이러한 창조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선진국으로서 이미 기술을 다시 또 새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개발된 기술을 문화, 금융 쪽으로 접목을 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창조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히든 챔피언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제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계 모델을 어느 하나를 따라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그러한 모델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강점은 바로 우수한 인재입니다. 우수한 인재, 또한 높은 연구개발 투자,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높은 연구개발 투자를 현재 하고 있고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분야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계에 왔던 그 경제 위기를 2번씩이나 극복한 이러한 경험도 있고 과거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인 문화 역량 이것을 결합한 창조 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한국형 창조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창조 경제 개념은 이야기하시는 분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고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 이것을 집약을 하면 결국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상상이요, 두 번째가 도전이고 세 번째가 융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대한민국의 각종 교육이나 문화를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는 이러한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바꿔서
본인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킬까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 첫 번째 창조경제의 숙제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바로 도전정신에 입각한 창업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기술들을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곳으로 융합을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 세 가지를 현재 창조경제의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해외, 특히 미국에 가보시면 그라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라지는 각종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보고 또 부숴보고 하는 등등 이러한 장소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장소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한 곳에서 저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무한상상실이고, 현재 한 50여 개소가 전국에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닿으면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느 곳인가에 모아서 그 아이디어가 정말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여기 있는 창조경제 타운입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creativekorea.or.kr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현재 방문 수가 200만으로 아이디어는 약 한 2만 5천 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멘토들이 붙어서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사거리 KT빌딩 1층에 드림멘트라고 하는 그러한 서울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1년 365일 24시간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이 창업과 중소기업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의문점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상상이라면, 도전은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국은 창업으로 이어지고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생태계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생태계가 우리가 원하는 고속도로인지 아니면 비포장도로인지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스탁 옵션 제도, 연대 보정 제도 등등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17개가 있고, 이 부분은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를 가도 똑같은 서비스와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17개를 좀 출범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근에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원 서비스는 이렇게 4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으로는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어떤 형태로든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해 보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IT가 강하기 때문에 각종 ICT를 연결을 해서 기존 산업과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업 쪽, 에그리컬처라고 해서 비타민 A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더불어서 정부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그러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19개 분야를 발굴해서 선도적으로 마중물을 부어주고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제 창조경제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단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창조경제가 원하는 성공 사례를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콜마 B&H라고 이것은 정부의 출연연 중에 한 곳이 개발한 기술을 화장품 회사가 접목을 해서 최근 2015년 2월에 시가총액 1조 원을 달성한 이러한 사례입니다. 더불어서 작년 말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기술 10개 중에 대상을 받은 기술이 바로 웨어러블 체온 전력 생산 기술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닿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나온 이러한 아이디어를 현재 저희들이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비록 3년이지만 좋은 성과, 좋은 성과 지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창조경제를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 인재 육성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과대학도 어떤 형태로든 혁신을 해야 되고 현재 SCI 논문 위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산학연 협력 쪽으로도 많이 돌리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이제 저희들의 강점인 한류의 이 문화 콘텐츠와 과학기술을 융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분야의 어떤 신시장을 창출해 보겠다 하는 부분과 그래도 아직도 창업이나 이렇게 벤처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빨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최종배 도전관